수익 62, 63쪽입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복습 시간입니다. 1번, 2번은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 표가 주어져 있네요.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대한민국은 12, 미국은 15, 영국은 6, 칠레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 그래프로 그릴 때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되어 있죠. 단위는 톤이거든요. 그래서 10톤은 큰 동그라미를 붙이고 1톤은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대한민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톤입니다. 12톤은 10톤이 1개, 1톤이 1의 자리니까 2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큰 거 1개, 작은 거 몇 개 붙여야 될까요? 작은 거 1톤은 그렇죠. 1의 자리가 2니까 2개를 붙이면 됩니다. 다음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톤입니다. 15톤이니까 10톤이 1개, 1톤이 5개가 되겠죠. 그래서 큰 동그라미 1개, 작은 동그라미 5개로 나타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해 볼까요? 뒤에 스티커가 있어요. 준비물 1쪽에 있는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대한민국은 12톤이니까 10톤짜리 큰 거 하나 붙이시고 1톤짜리 2개를 붙이면 되겠네요. 미국은 15톤으로, 영국은 6톤, 칠레는 5톤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포즈 하시고 일시 멈춤하고 붙인 다음에 6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63쪽 보겠습니다. 3번, 4번 문제네요.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다룬 신문기사입니다. 자, 왼쪽에는 신문기사이고요. 이 신문기사를 그림 그래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사과가 약 숫자가 좀 복잡하죠. 자, 여러분 우리 4학년 때 배운 거 이용해서 4자리를 뒤에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의 자리죠. 그러면 54만 톤 정도가 생산되었네요. 이 중 70% 이상인 또 복잡합니다. 또 4자리 끊었어요. 그러면 39만 톤이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권역에서 생산되었대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여기를 한마디 말해서 경상도 권역에서 생산되었고요. 대전, 세종, 충청 권역.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맞아요. 충청도. 충청도 권역에서 자, 4자리 끊으면 9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네요. 그 다음에 광주 전라 권역은 전라도에서 4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강원 권역에선 6천 톤, 서울, 인천, 경기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에서는 2천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보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진 덕분에 강원 권역에서 사과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죠. 지구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한계선이 올라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면 옛날에는 여기 대구에서만 생산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가 요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이만큼으로 올라온 거죠.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비록 지난해에는 강원 권역에서 전국 사과 생산량이 1% 수준인 6천 톤이 생산되었지만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기온이 3도씨 오르게 되는 2040년쯤 된다면 강원 권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와, 이 놀라운 사실이죠.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이죠.
그럼 앞으로 20년이 더 지나면은 우리나라 기온이 약 3도씨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죠. 그럼 여름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봄, 가을 기온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남부지방은 열대 기후로 바뀔 거예요. 겨울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열대 기후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아열대 기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사과가 이 아래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서만 생산이 될 거라는 아주 우울한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신문 기사만 보면 한눈에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이 많고요. 숫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한눈에 알기가 힘든데 그래서 기자는 여기다가 그림 그래프로 이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로 표현하고 보니까 사과가 큰 사과가 많은 쪽이 보이죠. 제일 큰 사과는 10만 톤, 중간 사과 1만 톤, 제일 작은 사과 1천 톤인데요. 제일 큰 사과가 많은 지역이 어딘가요? 여러분들도 숫자를 몰라도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 봐요. 10만 톤이 제일 많은 이쪽 지역이 제일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경상도 지역이었어요. 그럼 제일 적은 곳이 어디던가요? 제일 작은 1천 톤짜리가 제일 적은 곳 여기네요. 여기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제주도에는 생산량이 전혀 없다는 거. 요거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사과 생산이 안 되나 봐요. 수도권이 제일 적었죠. 자,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잡한 기사를 그림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것이 그림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바로 질문하고 있네요.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방금 얘기했죠? 많고 적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기 숫자가 엄청 복잡하죠. 이 숫자는 한눈에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수가 클수록 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그림 그래프로 표현해 주니까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적은지 한눈에 알 수 있죠. 복잡한 것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복잡한 수를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자료,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4번을 볼까요?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 더 알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덧셈으로 비교할 때 어디가 제일 많은지, 어디가 제일 적은지 요걸 비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나눗셈으로도 비교했었죠. 나눗셈은 A 지역이 A가 B 지역의 몇 배이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래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어디가 가장 많은가요? 생산량이? 그렇죠. 경상도가 제일 많죠. 그럼 여기다가 경상도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라고 쓸 수 있고요. 어디가 제일 적은가요? 여기였죠. 수도권의 생산량이 가장 적다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숫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강원도는 6천 톤이 생산됐고요. 수도권은 2천 톤이 생산됐어요.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원도는 수도권의 3배만큼 생산되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권은 강원도의 3분의 1배만큼 생산되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두 가지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래프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림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거였습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장 좋은 점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